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울분이 밤새 서울 시내 곳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샘 연자에 들어갔습니다. KBS의 항의 방문을 갔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 300여 명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오늘 새벽부터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도로 바닥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그제 저녁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영정을 꺼내들고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 항의 방문을 갔었습니다. 영정이 이곳에 안치된 지 9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김시곤 보도국장이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김시곤 보도국장이 지난달 말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유족들은 세월호 피해자를 교통사고 피해자 숫자와 비교한 것으로 알려진 김시곤 KBS 보도국장 파면 대표이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쯤 대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담은 결렬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하다 오늘 새벽 4시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길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족과 시민 300여 명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앉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현장에는 빔 프로젝트와 음향시설도 설치돼 피해자들의 휴대폰 영상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그간의 방송 뉴스 등이 상영됐습니다. 유족들은 대부분 가족 영정을 품에 안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여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등교하던 학생, 출근길 시민들도 유족들 앞에서 걸음을 멈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족들의 밤샘 연자 속에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일단 정무수석을 통해 응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한 유가족의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 나서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박준우 정무수석이 나가서 면담을 할 계획이며 면담 장소와 시점을 유족 대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이 유족을 면담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과거 다른 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금 결정을 했다 안 했다 말한 적은 없고 일단 정무수석이 만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민 대변인은 정무수석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안다며 직답을 피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은 정무수석과의 협의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을 돕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유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유족 대책위 부위원장, 대변인 등 3명이 정무수석과 만나 대통령 면담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에 있고 우리는 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또 순수한 유가족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아닌 분들은 면담의 대상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120여 명 정도 되고 그분들 말고 와 있는 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신입니다. 전남 진도 해역의 기상이 좋아지면서 세월호 침몰 24일째인 오늘 수중 수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밤 선체 4, 5층에서 수심 내구가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273명, 실종자는 31명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안산 지역 장례식장 4곳에서 단원고 학생 4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가 문을 연 지 11일째인 오늘 오전 9시까지 조문객 수는 27만 3천여 명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비보도 전제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라는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출입 정지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기자단은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은 출입 정지 63일, 한겨레는 28일, 한국일보는 18일을 결정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했습니다. 한겨레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언론사들은 기자단에 공식적으로 재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국제영상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제영상은 지난 1997년 세무가 보도난 이후 유 전 회장이 모든 계열사 주주 명단에서 빠졌는데도 유일하게 2009년까지 2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국제영상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향자 씨가 대표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8천억 원을 들여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1에서 9호선 관제센터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서울시는 2호선 노후 전동차 500량을 계획 기수보다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자동운전 장치차로 교체하고 3호선 150량은 2년 앞당긴 2022년까지 자동운전 장치차로 교체합니다. 현재 호선별로 운영되는 관제센터는 2019년부터 스마트 통합 관제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족의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